제가 오늘은 좀 특별하게 교육에서 많이들 질문을 해주시는 회계 시스템 관련해서 한번 설명도 드리고 블로그 포스팅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평소 계속적으로 회계를 담당하셨던 선생님 같은 경우는 현재 제가 지금 띄워놓은 화면이 익숙하실 거고, 또 처음 센터를 개원을 하셨거나 아니면 담당하시는 세무사님들께서는 이 화면은 뭐지?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거지? 계정은 뭐지? 적요는 뭐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문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물론 기초적인 부분도 제가 설명을 처음으로 드려도 괜찮겠지만, 우선 오늘 제가 포스팅을 드리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 설명을 드린 내용은 조금 더 실무하셨던 분들께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아요. 바로 이 상대 계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대 계정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께서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간혹 왜 상대 계정이라는 건 뭐지? 계정은 알겠는데 왜 앞에 상대 계정이라는 게 붙는 거지? 하시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아무거나 클릭을 하셔서 결국엔 나중에 다시 수정을 하셔야 되는 상황까지 올 수가 있어서 미리 상대 계정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흔히 아는 계정명은 재무회계 규칙에도 나와 있듯이 계정 과목별로 인건비, 각종 수당, 퇴직연금, 임차료, 수용비 및 수수료 다양하게 예산을 이미 짜놓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정명이라는 내용은 조금 더 익숙하실 것 같아요. 제가 상대 계정을 쉽게 설명을 하나 드리자면, 내가 쓰는 지출결의서, 즉 내가 돈을 쓴 이 금액은 어느 수입으로부터 발생된 돈이냐라고 묻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제가 과자를 하나 500원짜리를 사 먹었어요. 그럼 이 500원이 엄마의 용돈일 수도 있고, 내가 번 돈일 수도 있고, 주운 돈일 수도 있고, 이 수입에 대한 원인은 다양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지출을 했을 때 이 돈은 어느 돈으로 너가 이 지출을 했는지를 묻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차피 세입 계정과 세출 계정 이렇게 테이블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세입 부분은 어차피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상대 계정 내용을 클릭을 해봤을 때 상대 계정은 요 돋보기 버튼을 활용을 하시면 되세요. 돋보기 버튼을 누르면 지금 보시면 2024년 잔액에 이렇게 마이너스 10만 원이 나온 거는 왜 그랬을까요? 맞아요. 수입이 있고 그 다음 지출이 순서인데 수입 처리가 없는 돈에서 지출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로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지금은 여기가 다 0원이지만 장기요양급여 수입에 10만 원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0만 원이 있었는데 지출 처리를 할 때 엉뚱한 본인 부담금 수입에서 돈을 빼버리면 당연히 여기는 마이너스 10만 원이고 여기는 그냥 10만 원이 그대로 보여질 거예요. 근데 보통 선생님들께서는 이 잔액을 아예 보지 않으시고 계정만 보시다 보니까 잔액이 없는 데서 돈을 계속 빼다 보면 여기가 나중에 몇 천만 원이 마이너스가 붙어 있고 앞에 몇백만 원이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으세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수입결의 화면으로 넘어왔는데요. 수입결의서 작성 방법은 결의구분에 수입 단추에다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맞춰주시면 수입결의서 형태로 변경이 되세요. 그러면 내가 수입된 실제 통장 거래에서 수입이 들어온 통장 계좌를 선택을 해주시고 해당 돈의 성격, 본인 부담금 수입이면 본인 부담금 수입, 식재료면 식재료, 뭐 여러 가지 장교양은 장교양, 잡수입이면 잡수입 이렇게 계정을 설정을 해주시고 10만 원이 만약에 들어왔는데 이게 본인 부담금이라고 제가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수입 결의를 하고 저장을 눌렀을 때 이렇게 잔액인 본인 부담금에 10만 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다음 지출 결의서에는 어떤 잔액에서 무조건 돈을 빼야 할까요?
그럴 때는 선생님들께서 무조건 잔액이 있는 계정에서 선택을 해주셔야 되세요. 현재는 본인 부담금 수입이 1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얘가 정답이겠지만 여기에도 10만 원이 있고 여기에도 10만 원이 있고 여기에도 10만 원이 있다 하면 나머지 0원인 거는 쳐다도 보지 마시고 그냥 잔액이 있는 돈에서 지출결의 상대 계정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 줄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상대 계정이라는 의미는 내가 지출을 했을 때 이 지출 금액이 어떤 수입 금액에서 나가는 돈인지를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입이 있는 돈 안에서 선택을 꼭 해주셔야 되는 점은 꼭 참고를 해주셔야 되세요. 그럼 여기서 다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도 어차피 통장 잔고랑 은행 마지막 잔액이랑 똑같이 일치하는데 이게 굳이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우선 의미는 있습니다. 왜냐면 통장을 만약에 우리가 한 가지만 쓴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통장이 한 개일 때 여기에 무수히 많은 수입 성질들이 이쪽으로 많이 들어와져요. 근데 우리가 여기 시스템에서 이 돈 관리를 상대 계정을 잘못 입력을 해서 잔액이 하나하나 다 어긋나고 실제 이 수입에 있어서는 돈이 남는 건데 이 수입이 더 많이 남는 걸로 처리가 되고 금액 잔액이 꼬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내년에 우리가 2024년에도 전년도 2월금 처리를 하실 텐데 전년도 2월금 처리를 하실 때 식재료비와 일반 수익사업 금액을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식비 통장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이렇게 잔액으로만 관리하신 분들은 잔액이 만약에 마이너스 200이 되어 있다. 그러면 전년도 2월금 처리가 가능할까요? 어떤 금액인지 통장에는 당연히 하나로 다 합쳐 보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건 없어요. 금액은 분명히 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가 보여지지만 실제 식재료에는 마이너스 200이라는 돈이 나오고 엉뚱하게 잔액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다면 통장을 하나로 쓰는 기관 입장에서는 나중에 전년도 2월금 처리를 할 때 곤란함을 좀 겪으실 수는 있으십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가장 좋은 거는 통장을 분리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잔액과 통장의 잔고와 이 잔액이 맞으면 맞는 거니까 이렇게 한눈에 비교가 되는데 만약에 이 통장 하나로만 쓰면 이 돈이 얼마, 여기서 이 돈이 얼마, 100만 원 총 잔액 중에 이건 20만 원, 이건 50만 원, 이건 30만 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잔액에서 정확히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장교양 기관을 운영을 하다 보면 매년 지자체와 회계사를 통해서 회계 감사, 지도 점검이 이루어져요. 그럴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바로 여기 식재료비 금액이에요. 식재료비와 후원금 그리고 보조금. 후원금 그리고 보조금. 근데 그래요. 보조금과 후원금은 어느 정도 왜 중요한지 알겠다. 나라의 보조금이고 말 그대로 후원금이기 때문에 관리는 꼭 해야겠다. 근데 왜 이 식재료비는 왜일까요? 식재료비 수입이 들어오면 우리는 무조건 식재료에 관한 간식 그리고 식재료 그러니까 즉 생계비로만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잘 모르시는 이제 초기 운영자분들께서는 당연히 이 본인 부담금 수입 돈도 없고 여기에도 돈이 없는데 식재료가 많네. 그럼 이걸로 내가 물건도 사고 직원 월급도 줘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종종. 이렇게 목적과 다르게 생계비로만 사용을 해야 되지만
다른 금액으로 사용을 하셨다 했을 때는 다들 자부담으로 메꾸는 경우도 있고 또 환수를 당하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식재료비 잔액과 실제 이 식재료비 잔액 금액이 다른 데로 새지는 않았는지 관리가 필요한데, 이 상대 계정에서 마이너스가 나고 이 식재료비가 정확하지 않기 시작하면 실제 식재료비로 우리가 다른 지출을 사용했을 확률도 높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통장은 분리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으시고, 분리하시는 게 귀찮다라고 하시면 식재료비 통장이라도 분리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가장 좋으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저도 지금 화면을 보니 마이너스가 이렇게 많이 나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이제 해결 방법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해결 방법은 바로 여기 상대 계정 사용 내역 현황이라고 회계 장부 출력 메뉴에 들어가시면 하단에 상대 계정 사용 내역 현황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수입하고 지출하고 또 잔액되는 상대 계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 만약에 마이너스가 보이는 상대 계정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 행을 더블 클릭하시면 그 안으로 연결이 되고, 또 그 안에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 바로 지출 결의서로 연결이 되세요. 첫 번째, 수입이 먼저 발생했고 그 다음 지출이었는가, 이 순서를 처음부터 쭉 살필 필요가 있으세요. 만약에 내가 본인부담금 수입 전입금이었는데 갑자기 이후에 장기 요양으로 상대 계정을 선택한 게 없는지, 이런 식으로 한번 패턴을 쭉 보시는 방법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저랑 같이 교육을 신청을 해주시고 교육을 받으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저랑 같이 한번 이렇게 문제점을 찾는 연습도 하고 고쳐보는 연습도 같이 하실 수가 있는데, 혹시라도 처음 한번 선생님들께서 직접 내가 도전을 해서 금액을 맞춰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상대 계정 사용 내역 현황을 들어오셔가지고 마이너스 나는 내용이 어떤 건지, 그리고 실제 내가 수입 결의한 금액과 차익이 많이 심한 거, 또 어느 한쪽으로 금액이 많이 몰려있는 돈, 이런 내용을 한번 참고를 하셔서 한번 상대 계정 같은 경우는 순서대로 정리를 해주실 필요는 있으세요. 상대 계정에 대한 내용이 이해가 되셨고 오늘도 많은 도움을 받으셨다면 유튜브에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 한번 부탁드리고요. 또 자세한 내용은 포스팅에도 제가 블로그에 글을 남겨놨으니까 한번 천천히 참고해서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 같은 경우는 예약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급하게 교육을 받고 싶은 선생님들께서는 미리 신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